장갑차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병 병력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보병 장갑차 대부분이 30년이 넘은 노후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 부속품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운영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보다 빠른 수송과 튼튼한 방어력까지 갖춘 4세대 보병 장갑차 개발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이래서 용복 상박의 치열한 경쟁 끝에 K계열 전차로 개발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앞장선 국내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사업권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 내년이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가 육군과 해병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클럽, 오늘은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주력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전투력을 키우는 방위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클럽.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게스트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함께하고요. 개그맨 이조원 씨, 그리고 현대로템 이정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지상장비 중에서 화력이 가장 강한 무기를 말해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전차가 떠오를 것 같은데 우리 국군에 보급되는 이 전차들을 현대로템에서 지금 모두 만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은 1977년 전신인 현대전공으로부터 시작해서 1984년 88전차라고 불리는 K1 전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 K1 전차를 개량한 K1A1 전차를 개발하였고 2003년에는 1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수행해서 K2 전차를 성공리에 개발해서 군에 배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에서는 이러한 전차 외에도 K1, K1A1 전차를 활용한 군안전차, 교량전차, 또 최근에 수행 중인 장애물 개척전차 등 다양한 전차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차, 그리고 장갑차, 자주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양 기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 이제 보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장에 나누고 있는 이 보병들과 함께 이 강력한 포로 근거리 화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바로 뒤에 서 있는 게 바로 자주포인데요.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가는 전차와 보병들을 보호해주죠. 그만큼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차보다 긴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차보다 긴 포신을 갖고 있고 최대 사거리가 50km 이상이 됩니다. 이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무장병력이 적진 항전대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임무 수송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어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2014년 6월이었죠. 이 K2 전차가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야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1980년 초 미국으로부터 전차 제작 기술을 배우면서 수십 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현재는 전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만큼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K2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성공에 이르렀고 2014년 최초 전력화가 돼서 지금 전방에 실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명품 전차로서 국내 방위력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우수한 전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능력들이 좀 요구되고 있나요? 예, 전차의 성능은 보통 기동력, 화력, 방어력 이 세 가지의 성능 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K2 전차는 이 세 가지 성능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력 측면에서는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서 평지에서는 시속 70km, 야지에서는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전체에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하고 궤도 장력 조절 장치와 자세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궤도의 일탈을 방지하고 기동성을 최대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방어력 관련해서는 특수 장갑을 적용해서
차량의 중량을 최고로 감소시키는 반면에 방호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차 표면에는 반응 장갑을 장착해서 적의 탄이 K2 전차의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반응 장갑의 화약이 터지면서 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화력 측면에서는 주포로 장착된 120mm 활강포는 사격 시에 높은 관통력과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또 포탑의 뒷면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기동간 장전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타 성능으로 K2 전차는 수심 4.1m까지 심수도화가 가능하고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 등 첨단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서 세계 어느 곳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가장 우수한 전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12년에 한국군 차륜형 장갑차 체계 개발업체로 또 선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차륜형 장갑차가 뭔가요? 예, 전차가 중화기를 장착해서 험지 기동성을 위해서 무한궤도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보병부대에서 적의 공격에 기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를 장착한 전투 차량이 필요한데 이것이 차륜형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6x6, 8x8 두 개의 차종으로 구분되는데 50cm 이상의 둔턱을 넘을 수 있고 평지에서는 최고 100km까지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상 추진 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물에서도 시속 8km 운행이 가능한 전천후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그룹사와 협력해서 자체 시제품을 선행적으로 제작을 하였고 특히 우등고속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상용 디젤 엔진을 군용화하고 핵심 구동장치를 국산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2012년 차륜형 장갑차 기본용 시제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륜형 장갑차는 6x6 바퀴가 6개 달린 6x6와 바퀴가 8개가 달린 8x8 두 개의 차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6x6는 후방 지역의 도심작전과 수색 정찰용으로 개발돼서 향후에 향토 사당과 공군 비행장에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8x8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에서 전방위 전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에 육군과 해병대에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8x8 같은 거는 산악 지역을 기동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과 비포장, 험지에 따라서 지면에 따라서 조종 수속에서 간단한 버튼에 의해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자동 공기압 조절 장치 CTIS 기능이 있고요. 또 타이어가 피탄이 되어도 어떤 일정 거리까지 일정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등 야지 주행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사님의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고속으로 기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동성과 차량의 안정성에 중점적으로 설계에 맞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퀴로 고속으로 구동하는 차륜형 장갑차는 자동차 위에 장갑을 씌운 구조와 같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포장과 비포장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핸들과 페달 조작에 차량이 상당히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고 그만큼 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동차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공학적 설계 기술은 전차를 설계하는 것만큼 상당히 어렵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승무원의 편의성입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에는 야지를 고속으로 기동하고 좁은 실내 공간에 상당히 여러 명의 병사가 탑승해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 설계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성입니다. 3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좋은 성능의 차량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엔진 등
민수에서 기개발된 아이템들을 최종으로 재활용하고 또 상용품과 규격품을 적용함으로써 개발일정을 준수하고 성능을 만족하게 개발하는 데 지금 전력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륜형 장갑차를 조금만 변형하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이 변형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이 전문용어로 계열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열화한다는 이야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개조한다, 변형한다 뭐 이런 용어로도 쓸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A형이라는 그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이 장갑차가 너무 성능이 뛰어나요. 그럼 위무용으로 좀 써야겠다. 그럼 B형으로 내용물을 좀 바꾼다는 거죠. 개조한다는 거죠. 지휘소용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C형, 지휘소용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계열화한다는 얘기인데 이 미국에서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라는 장갑차인데요. 이 스트라이커 같은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계열화가 된 장갑차를 이미 보유 중입니다. 이 대공포는 물론이고 지휘용, 또 수송용, 또 임무용으로 개조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본용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설계를 이미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공포라든가 지휘소 등이 계열 차량 임무 장비가 탑재 가능하도록 또 안에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파워팩과 구동 장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이름으로써 16톤에서 한 25톤가량 기본 차체를 공용화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본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편하고 정비를 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 또한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와 운영 유지비가 그만큼 절감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재원이 좋은 차륜형 장갑차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전력화될 전망인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형 차량을 개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본 차량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매 의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기본형 차량을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비의 신뢰도라든지 품질 향상에 현재 주력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출 시장을 대비해서는 정부 주도 하에 부품별 모듈화라든지 가격 측면의 고려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특히 포탑 등 해외 전문 업체와 협력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이제 해오고 계신데 미래 전장 환경에 쓰일 무기들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하고 있으시다면서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가구 1자녀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병사의 생존성이 상당히 중요시되면서 무인무기 체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방위사업청의 국방로봇 사업팀이 창설이 되고 경전투 로봇 장기 계획이 확정되면서 미래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거의 구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K2하고 차륜형 장갑차의 현행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지상무기 업체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미래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방로봇, 2006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자율주행을 위한 실험 차량을 개발을 하였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무인경전투의 선행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감시정찰 실험 플랫폼을 착수해서 바야흐로 미래전투체계, 즉 국방로봇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무인 차량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현대자동차와 산업용 근력 증강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큰 트렌드가 대표적인 것이 입는 로봇 개발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동작 의도를 인지해서 구동기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80kg 이상의 고하중을 하중 부하 없이 들어 올린다거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보행을 지원해주는 장치로서 향후에 국방, 산업용, 재활용 등 향후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입는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 현대로템은 40km 정도의 철도 차량 도어가 있습니다. 이 도어를 운반해서 조립하는 산업용
근력 증강 로봇의 시제품을 개발하였고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공장에서 고부하 작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편한 웨어러블 키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간단한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의 핵심은 철의 구조를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용성이라든지 거북함이 없어야 되고요. 특히 사람의 움직임이나 보행 패턴을 인지작용과 정확히 매칭시켜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는 거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미국의 지원으로 88 전차를 제작한 이래 30년 만에 K2 전차를 국산화해서 우리 군에 전력화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K2 개발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자동차 기술을 접목시켜서 2012년 차륜형 장갑차 기본형 시제업체로 선정돼서 한국 내에서는 지상무기 체계의 선도업체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경제성 있고 운용성 좋고 성능이 좋은 장비를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또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한국의 방위력 개선과 방위 산업의 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우수한 무기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그리고 개그맨 이주월 씨, 현대로템 이정엽 박사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